네, 오늘도 작지만 강한 스몰캡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몰캡 인사이트 박창유 GL리서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종목도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동성화인텍입니다. 네. 최근 가장 핫한 섹터 중에 하나가 조선주고 조선 기자재단의 동성화인텍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실까요? 그렇죠. 동성화인텍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주도 섹터가 조선이고 그 안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LNG 섹터가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데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초저온 본행제를 제조를 하는 기업이죠. 이런 LNG 시장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초저온 본행제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액화 천연가스잖아요. 네. LNG가 액화 천연가스인데 워낙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를 액화시켜요. 영하 162도로 액화시키는데 그러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줄어들죠. 네.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부분을 지금 들어가는 쪽이 초저온 본행제인데 폴리우레탄 기반의 본행제를 제조하는 기업이 동성화인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동성화인텍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댓글창에 스몰캡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겁지 않냐, 크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만큼 지금 이 시점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LNG 시장 규모 확대, 여기서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주도 섹터가 바로 LNG죠. 조선주, LNG, 그리고 최근에 알래스카 주지사 방한 이런 부분과 맞물려가지고 제가 이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종목으로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사실 스몰캡이라고 하기에는 사이즈가 좀 있죠. 네. 그만큼 시장에서 재평가되고 있고 현 시점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직도 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총이 지금 7천억이 안 되는데 1조 원 이상까지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제 눈높이 기준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로벌 에너지 수요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 2.0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취임 일성이 이임자 추방이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세 번째로 기억을 하는 게 결국 에너지 인프라 투자였습니다. 거기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쪽이고 이번에 알래스카 LNG 가스관 프로젝트 이런 부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직접적인 수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게 바로 조선주 그리고 LNG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LNG 관련 기자재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LNG 선박 발전은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이고 FLNG, V식 LNG죠. 그리고 추가적인 LNG 연료 추진선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되면서 기존의 삼성중공업을 위시한 HD 현대중공업 등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현재 이런 친환경 선박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근 2년 이상 그리고 그냥 여타 컨선이라든지 뭐 탱커선 이런 거 포함하면 3년 이상의 수주 잔고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동성화이텍도 이와 맞물려서 3년 반 이상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주 베이스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업황의 가장 큰 모멘텀은 탄탄한 수주인 것 같습니다. 연속해서 수주가 들어오고 있고 또 알래스카 프로젝트도 또 하나의 호재거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 보시면요. 본행제가 LNG 시장에서 당연히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거기서도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본행제가. 그렇죠. 네. 본행제에 앞서서 우리가 화물창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배를 통해서 우리가 화물창을 이제 운반을 하게 되는데 이 화물창은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 이름에 따라서 이제 모스 타입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멤브레인 타입 이런 부분인데 모스 타입은 우리가 동그란 이런 그 V식 저장 탱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동그란 이제 화물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일본의 해운 선사들이나 조선사들이 주로 사용을 하는 화물창 방식인데 이런 그 동그란 화물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체 석유나 그리고 일반 이런 액화가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운반을 하는 쪽이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LNG 쪽은 액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물창 자체가 멤브레인 방식으로 전체 다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멤브레인 방식은 크게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마크 3 타입과 그리고 NO96이라고 하는 96 방식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동성 화인텍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 이런 단열재 그러니까 폴리우레탄 기반의 본행재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NO96과 마크 3 타입 이런 부분에 지금 동시에 다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그 화물창 1차, 2차
점차 이렇게 벽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방식으로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크 3도 있고 지금 96 방식 이렇게 있는데 헷갈리잖아요. 네. 근데 그게 무슨 차이일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마크 3 방식이나 96 방식은 결국 소재의 차이입니다. 마크 3 타입은 이건 이제 스테인리스 강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화물창 자체를 제조를 하고 그 중간에 보강재 자체가 보냉재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96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글라스 울 타입이기 때문에 약간은 이런 소재단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부분과 네. 최근에는 이제 자연 기화율 자체를 좀 낮춰줄 수 있는 96 방식이 점차 점유율 자체를 확대를 시키면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보고 있는 마크 3 타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조선사에서는 지금 HD현대중공업 계열 한국조선해양이나 HD현대중공업, HD현대 미포조선 뭐 이런 쪽이 주로 사용을 하고 특히 삼성중공업도 이 방식을 채택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 NO96 타입 이쪽 같은 경우에는 96 방식은 지금 현 시점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네. 주로 이제 그 하나오션 쪽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하죠. 하나오션과 중국의 후동조선 이런 쪽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약간은 조선사마다 채택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씩은 다르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점차 약간 혼재되어 가고 있는 이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주가 탄탄하면 당연히 실적 개선으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텐데요. 조선주 또 조선 기자재 쪽은 이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1,470원을 터치를 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실적도 풀어주실까요? 그렇죠. 실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때는 제조업은 다 안 좋았고요. 그리고 LNG 이런 선박 수주가 본격화되기 시작을 한 게 2021년, 22년부터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가장 실적이 안 좋았던 때는 코로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차트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러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매출단에서는 2021년도 대비해가지고 지금 2024년 작년도 보시면요. 3,650억에서 지금 5,900억까지 지금 현재 큰 폭으로 지금 커지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죠. 거의 더블 가까이 올라오는 부분이고 영업이익단에 보시면 2022년도에 153억에서 작년에 500억이 넘는 이런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탑라인의 성장과 이익단의 성장이 21년, 22년을 저점으로 확실하게 성장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탑라인 5,900억을 보시면요. 올해는 FN 가이드 기준에서 지금 5,900억이 6,900억대로 매출단, 그러니까 탑라인 자체가 1,000억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515억 나오고 있는데 올해 지금 영업이익률 한 10% 전후해가지고 영업이익은 한 690억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3년 반 동안은 탄탄한 수주 잔고 베이스로 이런 것들이 매출이 본격화, 기성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게 된다면 동성 화인텍의 경우에는 확실히 현 시점에서 좀 많이 올라온 부분도 맞지만 좀 더 이제 조선사를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좀 더 남아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냉제 기술력이 있는 동성 화인텍 오늘 스몰캡 인사이트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조선주와 조선 기자재를 바라보는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기에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전략도 세워주실까요? 네, 투자 전략 측면에서 사실 전 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주가수 사실 10,000원 단에서 가파르게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2배 올라왔는데 사실 삼성중공업이나 그리고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요. 사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배에서 3배 이상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고 PBR이 2배 언더에서 지금 거의 하나오션의 경우 5배 근처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시장에서 주도 섹터로서 재평가되고 있는 거죠. 지금 동성 화인텍의 경우에는 한국카본과 비슷하게 올해 포워드 PER 기준으로 올해 실적 기준 대략 한 13배 전후해서 움직이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데 히스토리컬 PER 평균을 보시게 되면 거의 20배에서 25배까지 움직였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13배 정도에서 추가적으로 10배 후반 한 20배까지 업사이드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올해 지금 현재 앞에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690억 정도 말씀드렸고요. 순이익 기준으로 대략 한 550억 정도 이렇게 찍히고 있는 540억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순이익 기준에서 한 20배 정도 감안해 놓고 보면 지금 현 시점
1조 원 이상 자체는 지금 나와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현재 시총을 보시게 되면 7천억 언더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좀 러프하게 보더라도 많게는 50%, 적게는 그래도 한 40% 이상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현재 한 23,000원 전후에서 네. 움직이고 있는데 최소한 저는 3만 원 정도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스몰캡 종목 중에서는 사이즈가 좀 큰 편이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제 기준에서 놓고 보았었을 때는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많이 있는 좀 작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동성 화인텍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죠. 동성 화인텍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박창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